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뜻하는 용어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화의 어떤 사회적 또는 어떤 변혁적 환경에 처한 기존 기업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박한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우리가 먼저 이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켰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는 디지털 역량을 학습하고 경험한 어떤 새로운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어떤 그 생존과 또 지속성을 위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인재들을 육성해내고 또한 어떤 유연한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할 때에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용어들에 관한 개념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소제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설비 간의 지능형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늘 이 혁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숙명적인 단어를 늘 염두에 두고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혁신을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비단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혁신적인 운송수단이라 생각 못하고 처음에 거부를 당연히 했었죠. 말과 이 마차에 익숙해 있던 사회에 이 새로운 어떤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게 용인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혁신 기업의 과제라고 하면요, 산업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떤 그 새로운 도전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고객들의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이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 등의 어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디지털 가치를 개발,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우리 혁신 운동으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에 이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본격적인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의 어떤 그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 전략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이 IT 기술이라고 하는 거기에 통신 기술 등과 서로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부를 창조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러한 DT의 동인으로서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책, 경제, 사회, 기술 관점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 고용 확대라든가 또는 장기적인 어떤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과제로서 우리가 DT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 관점에서는요, 경영 이론의 어떤 진부화라든가 또는 어떤 산업 내의 어떤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 DT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 관점에서 인터넷 보급의 활성화에 따라서 개인 중심의 경제가 도래한 것을 늘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 관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제 활성화 요구로서요. 처음에 이제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 국내 기업에서만 어떤 경제 활동을 했을 때의 한계점은 반드시 옵니다. 그죠? 바로 이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글로벌화를 지향했을 때에 새로운 어떤 탈출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게 IT 기술,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상용화됨으로써 더더욱 많은 어떤 사업 아이템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죠. 자, 기업 경영의 활성화 요구 관점에서 한번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오프라인 위주의 다양한 어떤 경영 전략들이 구사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요, 스마트폰이나 또는 IT 또는 ICT 기술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경영 전략들이 수립이 되었었죠. 그게 우리가 이 변화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어떤 것 기존에 있던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러한 BPR이라든가 또는 뭐 CRM이라든가 SCM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회 전체의 어떤 거버넌스 관점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래 또는 현 사회를 대변하는 용어로서 이제 디지털 시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플랫폼, 즉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또 융합된 디지로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단순한 이제 복구의 현상이 아니고 그죠.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감성을 융복합시키는 이런 것도 하나의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동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개인 중심의 경제가 도래되었다라고 됐습니다. 자, 과거는 기업들이 어떤 본인들의 어떤 핵심 역량, 즉 뭐 단가 측면이라든가 또는 품질 측면에서 또는 유통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을 때에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만들어서 푸시하는 개념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 중심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개인 중심의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SNS 등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들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해 나가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바로 데이터 분석 능력을 통한, 즉 고객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IT 기술 등을 통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증가와 분석의 활성화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동인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통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패턴 분석 또 OLAP라고 하는 관점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이제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점차 현실성 있게 모든 개인들의 어떤 성향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을 한번 보시면은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을 활용한 M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지능형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는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인공지능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비즈니스의 영향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주요 디지털 기술 현황에 여러 키워드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챗봇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추천 시스템도 있죠. 그다음에 뭐 SNS 당연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뭐 다음에 상세히 블록체인 를 살펴보게 됩니다만, 블록체인 기술의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 정도는 인식을 하고 넘어가시죠. 블록체인 하면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를 먼저 연상하셔야 될까요? 바로 신뢰성, 투명성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핀테크, 가상화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클라우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IoT도 자율주행 자동차 등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상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어떤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O2O와 O4O의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 O2O, O4O의 개념을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O2O라고 하면요. 앞에 O가 둘 다 온라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to 오프라인, 즉 오프라인에서요 온라인으로의 어떤 것 전환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O2O의 개념입니다. 뭐 한번 예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하죠. 오프라인 서점에서요. 그 다음에 어디서 주문합니까?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죠? 그러면
뭐 카카오 보험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핀테크라고 하는 것을 접목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이 고객을 유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죠. 반면 이제 O4O의 개념은요, 바로 온라인 포 오프라인의 약자입니다. 즉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 O2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게 고객이 되었던 뭐 여러 가지 IT 기술이 되었던 온라인에서 축적된 이러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요.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적용해 나간다고 하는 개념이 O4O의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아마존 서점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서점은 온라인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까지 활용할 정도로 이미 다양한 빅데이터를 고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프라인 서점을 확장시키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전략이 결국은 먹혀 들어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에 그 다음에 고객들을 오프라인으로 유도해서 그 다시 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든 간에 우리가 O4의 개념으로서 오프라인을 위한 어떤 온라인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O2O가 되었던 O4O가 되었던 거죠. 이 온 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뭐 이런 차별화된 어떤 그 쇼핑 환경을 기업들은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될 시점이 된 거죠. 뭐 예로서 이 오프라인 택시와 이 온라인 앱의 어떤 그 결합 등을 떠올려 보시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사업이 전개되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BPR,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로 점차 변모되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단순하게 컴퓨터를 우리가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뭐 사업 설계 정도로서 이 내부 최적화를 통한 어떤 핵심 역량을 강화시켰다고 한다면요. 인터넷의 보급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내 외부 관계까지도 최적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ERP나 CRM이나 SCM 등 이러한 솔루션들을 활용을 했었죠. 미래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생태계 전체를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확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새롭게 디지털 가치를 점차 넓혀 나가는 것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본질의 최적화라고 되어 있죠. 고객 본질. 즉, 철저하게 개인 고객의 어떤 맞춤 성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접목을 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뭐 단순 내부 최적화에서 내외부 관계 최적화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고객 본질 최적화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디지털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고객 가치를 구체화하는 디지털 운영 혁신을 하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혁신적인 디지털 가치를 제공하고 디지털 생산성을 창출하는 조직의 혁신 활동이라고 이제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키워드들을 연결을 시켜서요, 여러분들이 DT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개념 창조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즉 개념을 창조하는 사람과 개념을 실행하는 사람의 뜻이죠. 굳이 프로테이지로 나눠보면요, 1%의 개념 창조자와 99%의 개념 실행자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개념 창조자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남들과 좀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겠죠. 즉 뭐 이러한 그 보통의 어떤 기존 통념, 사회적인 통념과 질서를요, 면밀히 관측을 통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개념 창조자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할 수 있어, 그죠? 평범하지 않더라는 거죠. 생각이 남들과 다르니까, 그죠? 어쨌든 이 개념 창조자라고 하면은 이 함축의 시간을 잘 보내면서 이 자기가 발견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요, 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어떤 것 창조하기보다는 기존 개념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런 습관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 관점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 나간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죠. 동일한 하나 물건을 보고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물컵에요,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보는 사람과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보는 뭐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바꿔볼 것인가라고 하는 뭐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뭐 어찌 보면은 지금 당연시하거나 또는 그 익숙해져 있는 관점을 뭐 다른 관점으로 또는 부정까지는 안 하더라도요,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고 기존 어떤 개념을 새롭게 이렇게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기업 관점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피드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비록 이 개념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요, 이 상위 1%의 어떤 개념 창조자들의 개념, 즉 오늘날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고 전파하면서 개념 창조자의 어떤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세부적인 어떤 그 정의를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면요,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즉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죠.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경영, 환경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되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현재 비즈니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 미래 먹거리 산업,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이러한 기업 활동을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 전략에 구사할 수 있을지, 또는 적어도 구사할 필요성이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업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